채무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자, 채무인수가 됐어요. 성락이 있으면 이거는 채무자가 됐기 때문에 제3취득자 아니라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없으면 이행인수니까 뭘 해야 된다. 제3취득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인수일 때 대금 지급 방식이란 거예요, 이게. 원래 3억을 줘야 되는데 1억 3억 다 주면 값이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안 갚을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2억을 지급하고 자기가 1억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결국 대금 지급 방식이라면 이 양수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인수, 채권자 성락을 봐서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자니까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근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채권자 성락 못 받았다.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면 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고 그거는 제3취득자로서 지위를 누린다. 그게 이제 A, B 내용입니다. A, B 내용.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냐.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락허가 결정시입니다. 완납시가 아니라 경락이 돼버리면 저당권 소멸돼버리니까 경락허가 결정 전에 매수한 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매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소멸되기 전까지는 제3취득자라 볼 수 있다. 우리 판례가 나온 거 보면 경락허가 결정 전까지 매수한 자도 제3취득자로서 보호된다. 그럼 제3취득자가 되면 세 가지가 인정되죠? 되면 보호가 세 가지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본 강의했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채무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우선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관련해서 기본 내용 가도록 가서 채무 변제를 할 때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 채무 전부를 변제할 필요 없다라는 그대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변제 시기인데 판례가 변제기 전에 미리 변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변제기 도래하고 나서 해야 된다. 왜? 저당권자도 이자 받아야 되니까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 못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A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변제 효과 이런 것은 이제 변제하면 그 저당권 효력이 제3취득자한테 당연히 이전된다. 근데 변제 효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변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변제를 하면 채무자한테 이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있고 이게 물상보증이요. 채무자 따로 있고 채무자 A 물상보증인 값 제3취득자다 말이야. 근데 제3취득자 2억 주고 산 거예요. 1억이 있는데 3억 부동산 2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돈을 이 사람 갚기는 안 갚은 거예요. 소위 경매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경매. 경매 넘어갔다는 소리는 이 사람이 이 채무를 갚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은 거죠. 왜? 3억을 다 주고 사왔으면 이 사람이 갚은 걸 되지만 1억을 안 갚았잖아요. 이 사람 2억만 주고 샀잖아요. 그럼 1억은 누가 갚은 건 이 사람이 갚은 거 된다. 결국 제3취득자가 이행인수 형식으로 이행인수가 된 거예요. 이행인수 대금지급 방식 이행인수 된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경매가 되면 물상보증이 갚은 걸 되지 제3취득자가 갚은 걸 되지 않습니다. 결국 1억을 안 줬으니까 다 전액을 변제했다면 제3취득자가 변제한 걸 되지만 이행인수 2억밖에 안 줬잖아요. 1억은 이행인수했잖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잖아요. 그럼 결국 물상보증이 갚은 걸 되니까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채무자한테. 그것이 이제 디귿의 B 내용입니다. B.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요. 결국은 돈 다 주고 샀으면 제3취득자. 일부 채무를 인수했으면 물상보증이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죠. 다만 비용상환과 청구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호텔
대해서 업자 소유자가 을한테 업자한테 요만큼 정축을 한 거예요. 정축하면 공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공사 비용을 대가로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뭘? 지분 이전 등기. 지분 등기를 해줬다는 소리는 이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됐죠. 제3취득자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용상환 청구는 경매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개념 아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많이 했었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경우는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다. 요것만 최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경매 청구권자가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의 동일 소유자다.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나대지 1번 저당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 짓고 2번 저당권 설정했다. 2번 저당 경매 청구하더라도 1번 저당권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이때는 법정 이상 인정 안 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한 건물과 토지의 동일 소유자다. 그리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본 강의했던 걸 다시 A, B, C, D, E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F분에 설정하고 설정한 동일 소유자인데 이게 멸실하고 신축한 사건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뭐다? 인정되죠. 신축된 건물에. 그러니까 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멸실을 하고 다시 동일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했어요. 이렇게. 그럼 신축된 건물에도 건물이 있는 당시에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 토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 건물이 신축하더라도 이걸 법정상 인정된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건물이 멸실하고 신축해도 이설 당시에 들어갔으니까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건물을 기준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공동저당권 문제단 말이야. 공동저당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 원칙적으로 멸실되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 인정 안 된다. 왜?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을 경매 돈 받을 수 있는데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건 소멸돼버렸으니까 토지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건물의 법정지상 인정해버리면 토지 저당권 경락 때문에 줄어들고 그래서 공동저당권 침해가 되니까 이 공동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신축한 건물은 공동저당권과 동일한 원래 공동저당과 동일한 설정 수행하지 않는 신축 건물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거죠. 이게 A동, B동 있는데 요 설정되어 있는데 공동저당권 여기 합동이 된 거죠. 합동이 돼서 하나의 건물이 됐다. 합동이 됐다. 하나의 돼서 신건물 된 거.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 되죠. 멸실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 합동된 건물에 대해서 A 건물에 대한 지분만큼은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합동된 건 공동저당 인정된다.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소유자와 관해서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유 토지죠. 공유 토지가 공유자 상환에 갑을 간에 이래 분할된 거는 인정되죠. 그러니까 갑에 건물이 여기 있었어요. 분할이 여러 개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 인정된다. 왜? 지분이란 것은 자기 2, 3 동의 얻어서 지었다면 전체가 자기 땅이고 건물도 자기 거니까 인정됩니다. 근데 이게 제3자 동의를 얻었다 제3자한테 양도된 경우는
제3자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2분의 1 소유권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 측면을 볼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자 상환에 분할됐을 때는 인정이 되고 자기 토지의 자기 건물이니까. 제3자에 볼 때는 2분의 1 지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권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상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 토지는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2번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1번은 대지 문안이고 2번은 다른 공유자 가반수 동의 얻은 건데 전체 동의를 얻어도 제3자 측면에 보면 항상 그 제3자의 측면에 보면 2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인지 안 되는 동일 소유자라 볼 수 없다. 구분 소유자 공유관계는 갑과 을이 특정해서 소유를 합니다. 다만 이걸 공유 등기란 거죠.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근데 이거는 자기 땅이죠. 각각 자기 땅. 이렇게 지으면 요리 져서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이죠. 그럼 이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근데 요렇게 지었다. 그러면 요 땅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이죠. 요 땅에 대해서는 을의 땅이잖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인 게 요 부분에 인정 안 된다 맞죠. 그 내용입니다. 동일 소유자는 미등기 건물도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다만 미등기 건물에 V 부분 있죠. V 부분. V 부분이고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이걸 매수를 했어요. 양도를 했는데 을이 이것도 인도만 받았고 이것도 인도만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인도만 받았으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니까 경매되더라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인정된다라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예, 뭐 그 정도 배제 특약 맺을 수 없다. 동일 소유자이다 이 개념만 잘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정지상 존속기간이라든지 법정지상 성되면 이제 원래 지상권은 무상이지만 법정지상은 유상을 전제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결정이 안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서 2억을 지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뭐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더라도 신체 반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예, 그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야 된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 임목법이 아닌 다른 사유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다. 근데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하나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제일 밑에 환지 있죠. 환지는 땅을 바꾸죠. 건물 철거가 땅을 바꾸는 거니까 환지 성질상 환지된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걸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다른 점이 법정지상권 배제특약을 맺을 수 있느냐 여부죠. 배제특약을 맺을 수 있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은 그것이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더 동일합니다. 동일 소유자인가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 기타와 관련해서는요.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었다. 그러면 뭐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죠. 승낙 받아서 건물 지으면 건물 지은 사람이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갑, 승낙 받아서 건물 지은 사람 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동일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 인정되지 않지만 승낙 받아서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 보고 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건물을 신축한 거 허용한 거지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은 그대로 지어도 되지만 안 주면 지어도 된다. 신축해도 된다는 것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매매계약 해제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걸로. 그 부수인 약정도 없어지는 걸로 해서 토지 사용 승낙받아서 건축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정지상 인정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고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대금 다 지급하면 지거에 지되니까 유의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자기 지어도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지으면 토지 매매대금의 대가로서 건물 일부분을 자기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토지 매도인 자체가 건축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거죠. 그게 두 번째 판례입니다. 넷째 줄에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 행위자죠. 원인 행위자면 자기가 건물이 지어지면 자기한테 지분 이전 받기로 했다. 그럼 건물 지어도 된다고 자기가 직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니까 비록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거는 철거 못한다. 물론 법정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철거는 못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아니지만 승낙받아 지으면 철거 못하죠. 다만 매매계약을 하면서 지어도 된다 했던 것은 매매계약 해제되면 같이 철거됩니다. 그것도. 다만 토지 매도인이 직접 신축하게 된 원인 행위자는 철거 못한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 우리가 기본 강의 했던 것을 다시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특수한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기본 내용이니까 기본 강의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 다만 특수한 저당권 피담보 채권 확정 관해서 써놓았으니까 확정 언제 되면 계속 거래관계가 중단되면 이제 기간이 있더라도 확정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갱매인데 갱매는 기본 강의 했으니까 상관없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관해서 제3 취득자도 대의 변제하면서 원용해서 확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승계하는 제3 취득자가 채무자의 그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시킬 수 있다. 그때 대의 변제할 때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거고 이제 B번이 합병된 거예요. 합병된 경우는 이제 요거죠. 채무와 관련된 피담보 채권 확정 관해서 자 이는 갑의 소유고 이는 병의 소유. 이게 을이 채권자고. 다 이제 공동저당권 설정된 거예요. 근데 이 갑이 A 회사에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도 승계되지만 이것도 승계되죠. 근데 이때 물상보증이 있죠. 물상보증인 이 채무가 확정되는가? 이 물상보증인은 전 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니까 승계가 돼버리면 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담보할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계 당시에 채무를 확정된다는 거예요. 합병 당시에 채무에 확정이 되고 그걸 담보한다 봅니다. 물상보증이 승낙하지 않는 한 그것이 B번 내용이다. 나머지는 기본 강의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번 갱매청구와 관련 2번 물상보증인 2번에 물상보증이 있죠. 물상보증인 갑 채무 병 을이 채권자인데 요 공동저당을 설정한 거요. 요 공동저당. 요걸 갱매 청구하면 이때 갱매 청구 시에 이 물상보증 채무도 그때 확정이 된다. 둘 중에 하나 청구하면 갱매 청구 거래 중단 의사가 발생했으니까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물상보증 소유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어느 한쪽에 청구하면 그 청구시 기준으로 다른 쪽도 피담보채가 확정된다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는 기본 계약 내용이고 기본 강의 내용인데 그걸 정리를 했을 뿐이고 공동저당도 동시배당됐을 때는 갱매대가 비례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채무자 소유부터 먼저 갱매대가 비례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나중에 배당한다. 부족하면 물상보증인 소유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갱매대가 비례하고 부족할 때 한다. 따라서 동시배당할 때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은 제외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이시배당할 때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갱매됐을 때는 채무자 소유의 후수익 권리자가 물상보증인 권리를 부동산을 대위할 수 없다라는 걸 주의해야죠. 그러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갱매하는 경우는 물상보증인 대위할 수 있죠. 채무자 소유의 후수익 권리자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물상보증의 권리를 대의할 수 없다. 그 내용들만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기본 강의 내용과 동일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채권법, 계약법에 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